집에 있는 가족들은 인생의 동반자나 다름이 없죠.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 그 모두와 대부분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게 매사에 내가 힘들더라도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일하고 노력함으로써 가족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늘 그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곤 했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만약 저처럼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시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보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결혼 전부터 시작됩니다. 시댁 식구들은 너무 따뜻하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집에 계시나요? 꽃 배달 왔습니다. 제 앞으로 온 꽃 배달이 있다고요? 이상하네. 누가 보낸 거지? 그날 제게 꽃을 보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신우였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니, 제 생일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꽃다발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에이, 언니 생일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단란한 분위기가 된 것도 다 언니 덕인데. 제가 그거 하나 모르고 있겠어요? 아유,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남편 무뚝뚝해서 섭섭하다 생각했더니 그걸 시댁 식구들이 다 채워주네요.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 그냥 우리 못난 오빠 잘 봐달라는 동생의 선물 같은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주세요. 제 생일에 신우에게 이런 선물을 받는가 하면요. 하루는 시댁에 찾아간 제가 이런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쩜 얘는 이렇게 살림도 잘하고 속도 깊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갑자기 그렇게 칭찬하시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주세요. 아니에요. 언니는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니까요. 정말 언니 덕분에 우리 오빠도 착해지고 지금 그 황소고집 고집 불통이었던 오빠가 언니 말 한마디면 엄마랑 나 생일까지 챙기니 말이에요. 그래 맞다. 걔가 지혜비를 쏙 닮아서 아주 그냥 무뚝뚝한 게 똑같아. 항상 내 자식이라 키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도 안 가는 성격이라니까. 진짜 내가 젊었을 때 너처럼 인물이라도 좋았으면 우리 남편 만나지도 않았어. 내가 딸이 있으니 네가 얼마나 바르게 잘 컸는지 잘 보이지. 별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시댁에 가서 평소 하는 행동들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을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러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 때는 말이에요. 언니, 이거 받아요. 우리 오빠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우리 책임진다면서 사람이 그렇게 무뚝뚝하게만 살아왔어요. 게다가 우리한테 돈 다 쓴다고 따로 적금 들어놓고 그러지도 못했을 거야. 이건 뭔데요? 어머 세상에. 이런 건 그냥 아가씨가 필요할 때 보태 쓰세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다 주는 거야? 받는 사람 불편해요. 아유, 어서 다시 넣어둬요. 신우가 건넨 것은 바로 본인이 몇 년이나 돈을 넣은 적금 통장이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보다 어린 동생이 건네는 돈이니 함부로 받기엔 좀 불편했죠. 언니, 아니에요. 언니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엄마랑 내가 마치 오빠한테 딸려가는 짐처럼 느껴져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언니도 언니 집에선 예쁘고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런 언니에게 잘 살라고 오빠 집 살 때 보태 쓰라 모으고 있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주세요. 하지만 신우는 꼭 그 돈을 제게 줘야겠다며 제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고 신우에게 고맙다고 정식으로 인사를 한 뒤 우리 살림에 보태 쓰는 것으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도 남편 집안의 경제 상황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도 식을 올리는 것조차 부담이 될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의 옆에서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행복한 거 있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난하고 힘들다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곁에는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 도움 주는 사람들 모두 잊지 않게 써두자. 당신 말이 맞아. 정말 우린 축복받은 것 같아. 나도 아버지 그렇게 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전부 당신을 만나고 난 뒤에 행복해진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그래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은 언젠가는 과거라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야.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서 여유가 생기면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꼭 보답하자. 남편은 제 말이 10분 옳다고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뒤 남편은 가족들의 소중함을 이전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가족을 아끼던 사람이지만 저와 결혼한 뒤에는 더욱 저와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을 잘 보살펴 주었죠.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얼마 뒤 저는 남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격양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는 제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큰 돈 벌어올 테니까 조금만 참어. 뭐? 다짜고짜 전화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자세히 말을 해줘야 내가 알아듣지. 아야, 일단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살 집 생각하고 그러자. 지금도 일하고 싶어서 몸이 벌떡벌떡 깬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 자세하게 말해줘야 내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여보,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요. 남편은 너무 흥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주르륵 내뱉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고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유를 물었죠. 여보. 나 이제 사업적으로 필요는가 봐. 왜 저번에 사주 보러 갔다가 그 사람이 나 조만간 날아오를 거라고 했잖아. 그땐 그냥 듣고 넘겼는데 내가 항상 주말에 나갔던 일 있지? 그 가게 말이야. 거기서 나보고 투자자로 들어오래. 그 자리 정말 아무한테도 안 주는 자리거든.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여보? 너무 잘 됐다. 당신 그 사람한테 계속 배우고 싶어서 안달했었잖아.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장님이 투자하라는 돈에 좀 못 미쳐서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돈까지 빌려주시겠대. 정말 엄청난 기회지 않아? 우리 이제 팔자 폈어. 여보,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 당신 진짜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야. 그렇게 남편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게 된 거죠. 저희가 쓰는 수첩에는 갈수록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이 늘어만 갔어요. 남편의 투자 덕에 우리는 남편이 월급쟁이로 살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저에겐 이전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은 평소랑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할 정도로 말이죠. 여보, 우리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버는데 고기 반찬 하나쯤은 항상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야? 참나, 당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벌고 있을 때 잘 아껴둬야 하는 거야. 돈 막 번다고 해서 함부로 쓰고 다니면 결국 나중엔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후회하게 된다고. 그래. 당신 말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인복이 좋은가 봐. 당신 같은 사람이 내 평생의 반려자니 말이야. 남편은 지금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라 여겼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여유로울 때 더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도 처음에는 투정을 많이 부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이제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아껴가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 행복한 시간이 평생 갈 줄 알았지만 삶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더군요. 우리가 행복을 막 찾아서 갖고 나갈 때
신우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죠. 언니,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엄마 말이에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나 정말 어쩌면 좋아? 진정해요, 아가씨. 차분히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봐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어머님이 왜? 어디 안 좋아지시기라도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 말이에요. 이번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 이식 필요하대요. 당장 간 색전술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간 색전술은 엄마한테 아무 소용이 없대요. 예? 뭐라고요? 어머님 혹시 암이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큰 병원은 한번 가보신 거예요? 제대로 검사는 다 받아보신 거고? 네. 언니나 오빠한테 피해 안 주려고 제가 검사까지 받았는데 오늘 그 결과를 받았거든요. 저는 간 이식이 불가하대요. 우리 아빠 그렇게 가고 엄마마저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요? 전 어떻게 살면 좋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런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던 어머님은 다짐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건강은 젊을 때 지키자는 거였죠. 그에 따라 열심히 건강을 챙기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암이 걸려서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니 큰 걱정이 되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벌써부터 해요? 진정해 보세요, 아가씨.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 검사 아직 아가씨만 해본 거예요? 네. 아직 오빠한테는 말도 못 꺼냈어요. 엄마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건 당연하죠. 가족인데 어느 누가 걱정이 안 될 수 있겠어요? 일단 나랑 남편도 있고 혹시 주변 친척들한테도 연락은 다 돌려보신 거예요? 일단 뭐든 되는 대로 다 해보자고요. 사실 저도 무섭기는 매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야 제게 사랑을 주시던 어머니께 효도라도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니 황망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적합 검사를 받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일단 당신도 나랑 같이 검사는 받아요. 이식이라는 게 가족이 가장 잘 맞는 법이잖아. 아가씨는 검사 진작에 했는데 이식이 불가능하대. 아, 다짜고짜 무슨 검사? 집에 무슨 일 있어? 이식은 또 무슨 소리야? 혹시 당신 아무것도 못 들었어? 참, 아가씨가 아직 말 안 했다고 했었지? 내 정신 좀 봐.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어머님, 간암이시래. 지금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가씨는 검사 받았는데 적합 판정이 안 나왔던 모양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 둘이라도 같이 받아보자. 뭐? 그걸 왜 당신한테 먼저 말하는데? 당연히 가족인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알았어. 일단 당신 말대로 같이 검사 받으러 가자. 그런데 당신은 검사 받고 이식까지 해도 괜찮겠어? 여자 몸으로 너무 힘들잖아. 그런 말 마. 나한테 정말 잘해주신 분이잖아. 당신이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그리고 우리 수첩에 있던 첫 번째 사람 누구였어? 어머님이지? 그러니 나도 이제야 내가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당신이란 사람이 내 아내라니 너무 좋다. 난 항상 당신한테 부탁밖에 할 수 없는데 언제나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나 이런 우리 의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아직 미래가 창창한 우리에게 이식을 받는 것이 두려운 듯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분명 의연해 보이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난다 싶었을 즈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젊은 사람들의 건강을 뺏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배까지 째고 내가 어떡해? 아유, 그건 내가 못 보겠다. 나 이미 충분히 살 만큼 살았어.
그냥 그이가 하늘에서 보고 싶어서 나를 이리 부르는 거겠지.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충분히 아직 살 가능성 많아요. 이제 암도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절대 어머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아직 애 같은 딸을 두고 가고 거기다 내가 이식받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는다는 보장도 없잖니. 그리고 이식해주고 너희들은 어쩌냐. 아이, 난 그리는 못 산다. 못 살아. 그런 시어머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잠시 며칠이 지나고 나니 태도가 싹 바뀐 상태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적합 검사는 받아봤니? 그래, 그 결과는 어찌 나왔어? 응? 이식 가능하다고 해?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왔어요. 좀 기다려야 나온다고 하네요. 아휴, 놀랬겠구나.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염치도 없이 이렇게 군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보니 너 손주 낳는 것도 보고 싶고 우리 막둥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아니 막상 이렇게 간다 생각하니 욕심이 나는구나. 그런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좋은 말, 힘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런 저를 신우가 조용히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언니 혹시 결과 나오면 조용히 저한테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왜요? 일단 남편 결과도 기다려봐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보단 혈연인 남편이 더 적합성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보다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언니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빠가 간 이식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길게 하면 신우이가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저도 남편이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최근엔 남편의 일을 함께 배우면서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아무튼 언니, 제게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일이 우리 식구 세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제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는 신우이의 모습에 저는 그러겠다 신우이에게 약속을 했죠.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내던 나날이었어요. 갑자기 의사의 연락을 받았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동안 건강은 잘 챙기고 계셨어요? 저번에 적합 검사 받고 난 뒤에 가족과 얘기는 많이 나누셨나요? 저는 그런 의사의 태도가 어딘가 미심쩍었죠. 보통 의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먼저 불러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직 검사 결과 나오기 전이지 않나요? 이렇게 사적으로 먼저 부르셔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요. 어때요? 그때 받은 적합도 검사 일치하면 좋을 것 같나요? 그렇게 물으시는 저희를 모르겠네요. 무슨 의미로 저한테 그런 걸 묻는 거죠?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들의 권유 때문에 억지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특히나 며느님처럼 가족이 아닌 경우는 말이에요. 걱정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무례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저희 가족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저희 가족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경계하시는 걸 보니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실 것 같군요. 그럼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먼저 연락 주십시오. 의사와의 이상한 면담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는 너무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전 이때만 해도 무슨 의사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떠보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다 적합 검사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먼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아가씨, 저 적합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저 이식 가능하대요. 이제 우리 어머님 살릴 수 있어요. 정말요? 방금 오빠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오빠는 적합 검사 결과 이식이 힘들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저도 몰랐는데 남편은 평소에도 즐기던 술이랑 담배 때문인지 간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간은 이식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했던 제 간을 이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바로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며 당장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어요. 그날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라 할 수 있었죠.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언니 전화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늘이 정말 도우셨나 봐요.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 살린 사람은 당신이야. 앞으로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시댁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친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네가 그 집에 간이식을 해준단 말이야. 걔네 가족들은 다 뭐하고 원래 이식은 가족이 가장 적합도가 높은 법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간이식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니?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도대체 그 집안은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그 사람들이 혹시 너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이식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 엄마, 아빠, 나 어머님 정말 좋아해요. 제가 힘들다 했을 때 우리 많이 도와주신 분이야. 나도 이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의 살에 흠집을 낼 생각을 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한마디 하마. 아무리 목숨이 달렸다 한들 네 남편도 이식은 가능하다며.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원래도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지방간이 조금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냥 건강한 내가 간이식 해주는 게 훨씬 낫지. 네가 그렇게 정했다면 정 어쩔 수 없지만 나랑 엄마는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이식하고 난 뒤에 네 몸 상태가 좋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니? 그러니 이 엄마 아빠는 반대다. 친정 식구들은 모두가 반대의 의사를 말했지만 저는 확고했죠. 그래서 친정에는 수술 날짜를 말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술 날이 되어 어머님이 먼저 수면 마취에 들어갔고 전 그 뒤를 이어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는 그날 저를 불렀던 의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고 있더군요. 아휴, 정말 섭섭하네요. 진짜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키가 많이 커서 그런가? 정말로 못 알아보겠어요? 선생님, 왜 지금까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당신이 누군데? 뭐 제가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와, 그 말은 좀 충격적인데요. 저 누나가 그때 공부 정말 잘 가르쳐줘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나 진짜 그때 너무 고마운 마음에 혹시라도 누나가 아프다고 우리 병원 오면 잘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설마 너 윗집에 그 꼬맹이니? 맨날 뺀질뺀질하게 나다니던? 와, 네가 의사가 됐다고? 말도 안 돼. 그런 반응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도 사암수까지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그때랑 다르게 너무 잘생겨져서 몰라본 거죠? 어쭈, 너도 이제 다 컸다 이거구나. 장난 그만하고 어서 수술이나 들어가자. 우리 어머니에게 간이식 해줘야 해.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수술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수술실에 아무도 없니? 수술실이면 막 간호사들이랑 의사 선생님들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건가? 아니, 누나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맞아, 여기 오늘 수술 없는 곳이야. 그냥 내가 잠시 쓰겠다고 말했지. 뭐? 얘 장난치지 말고 빨리 수술실 가자. 아니면 혹시나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그나저나 어머님은 어디 계시지? 분명히 여기로 들어가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친하게 보이는 의사 선생님은 바로 제가 공부를 가르쳤던 친구였어요. 평소에도 남을 돕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봉사를 하도록 시켰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죠. 특히 윗집에 살던 의사 친구는 학원을 다닐 만큼 집이 잘 살진 않아서 제가 무료로 과외를 해주던 동생이었어요. 당시 우리 집에는 동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참, 누나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돕기도 좋아하고. 이번에 이직하는 거 누나 어머님에겐 말한 거야? 흔쾌히 허락은 하셨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일단 빨리 이직 들어가자. 어? 우리 어머님 빨리 편하게 해드려야지. 미안하지만 누나, 내가 누나를 아는 이상 난 이 수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리고 누나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아마 한숨 푹 주무시다 계실 거니까. 나중에 누나 시어머니 딸 데려오면 내가 이식 수술 해줄게. 뭐? 우리 아가씨 자기 적합검사에서 이식 불가능이라고 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야? 장난 적당히 치고 빨리 수술 진행해줘. 그리고 너 이런 거 다 직권남용 아니야? 직권남용이라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누나 우선 여기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왜 그러는지 확실한 이유를 보여줄 테니까. 저는 마음이 급했죠. 제가 동생과 이렇게 실랑이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건강은 나빠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암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욱 걱정됐어요. 그리고 동생이 저와 시어머니 주치의였지만 저는 이 동생을 전혀 못 알아봤기에 동생 혼자 저를 알아보고 무슨 꿍꿍이를 벌이나 싶었죠. 역시나 동생은 제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끝으로 제 수술대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동생의 말처럼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제 머리 위에 난처한 기색이 가득한 목소리로 동생이 신우에게 말했어요. 이 수술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니 공여자가 너무 무서워해서 이대로면 수술이 불가능하세요. 제대로 이야기 진행된 건 맞습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수술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수술 들어가 주세요. 이러고 있을 동안에도 우리 엄마는. 그럴 순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이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을 강제로 마취하고 수술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전 의아했죠. 동생의 이 행동이 말이에요. 동생의 말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신우가 갑자기 수술대에 누워있는 제 멱살을 잡더군요. 너 지금 수술도 안 받고 무섭다고 기어 나왔단 말이야? 설마 저 의사랑 짜고 친 거냐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척하는 제 목을 붙들고 이리저리 고개가 흔들리는 대로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신우는 아까보다 더 화가 난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른년인가? 우리 엄마 지금 저 세상 보낼 작정이야? 빨리 수술대에 다시 누워서 이식해주진 못해? 당신은 저리 비켜. 의사가 못한다면 내가 제 간이식 수술할 거니까 빨리 누워서 다시 저 수술실로 들어가라고. 신우는 저 혼자 화나서 북치고 장구치고 동생의 계획에 바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과는 180도 바뀐 태도로 돌변하더군요. 그런 신우의 모습을 보던 동생은 킥킥 웃으면서 말했어요. 누나, 봤지? 누나 신우이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기요. 당신은 따님이라는 사람이 왜 검사도 안 받고 이렇게 목청만 좋으신지 모르겠네요.
왜요?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기 무서워서 검사 안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동생의 말에 깜짝 놀랐죠. 분명 신우는 제게 검사를 먼저 받았고 그 결과 자신은 이식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말이에요. 아가씨, 이게 무슨 말인지 해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저한테 분명 검사 먼저 받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몰라. 난 검사 받았어. 저 의사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사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누나, 그게 다가 아니야.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집에 돈이 더 모이면 그대로 그 돈도 뺏고 누나랑 누나 남편 이혼도 시킬 거라고 하던데 이제 필요도 없다고. 뭐?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왜? 내 간 떼가고 돈도 뺏고 그렇게 다 쓰고 더 얻을 거 없으면 나 버리는 게 그게 당신들의 최종 목표였어? 아, 언니는 지금 저 의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실 같아요? 당신 우리랑 가족이지 저 사람은 생판 남이잖아. 내 물음에는 하나도 답하지 않은 신우는 가족인 저를 믿어야지 왜 의사를 믿냐며 그 수술실 통로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렇게 생떼 부린다고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나 가족보다 알던 사람을 더 먼저로 칩니다. 정확하겐 저기 저 동생은 절대 저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누나,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야. 저런 사람들한테 그 건강한 간을 떼어줄 생각이야? 지금 당장 이 인간들부터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을 내가 그래도 시댁 식구라고 챙겨주고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지금 네가 나보다 더 멀쩡할 테니까 그거 어머님에게 주면 되겠네. 그래, 네가 여기 누워서 배가를 준비나 해. 어디서 생사람을 잡을 작정을 해? 저는 수술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가 누워있던 자리에 그대로 신우를 밀쳐서 눕히고 그곳을 벗어났죠. 동생은 주변에 대기 중이던 자기 동료에게 뭔가 전달하더니 그대로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저는 밖에서 한참을 돌아다니며 바람을 맞았지만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지금까지 가족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모시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이토록 배신할 줄은 몰랐으니 말이에요. 누나, 괜찮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바깥 바람 많이 맞으면 안 좋으니까 일단은 들어가요. 저기 카페라도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자. 어? 내가 정말 결혼 하나 잘하고 사람 복은 많다 생각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도 다른 사람 이야기였으면 아마 그 가정이 어떻게 되든 조용히 진실을 다 말했을 거야. 그런데 누나 가족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망설여지더라고. 진실을 말하면 누나가 많은 상처를 받을 테니까. 아니야. 넌 나한테 진실을 알려주려 했잖아.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알아먹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뭐.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았네. 정말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전 부끄럽지만 동생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고 동생은 조용히 휴지를 챙겨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누나 담당 의사여서 누나가 잘못되는 일이 생기진 않았잖아. 일단 집에 가서 남편이랑도 좀 더 이야기하고 그래봐. 저번에 결과 들으러 오셨을 때 보니까 남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러던 동생은 제게 명함 하나를 쓱 내밀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일단 챙겨놓고 있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 친구인데 사건 하나는 잘 해결해 주니까 걱정 말고 연락해. 내가 미리 말해둘게. 동생이 제게 준 건 바로 자기 친구라는 변호사의 명함이었어요. 저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와 감사한다는 말만 동생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의 말처럼 일단 남편과 진득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집에 가니 남편은 이미 이 사태를 전해 들었는지 헐레벌떡 달려온 낌새더군요. 당신 그게 사실이야?
내 동생이 당신 수술시키려고 자기는 검사도 안 받고 당신한테 떠넘긴 거라며? 맞아. 혹시 당신도 알고 있었니? 네 동생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단 걸 알고 있던 사실이냐고? 늘 조용조용 차분하게 말을 하던 평소의 제 모습과는 달리 화가 난 기세가 역력하니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쭈물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야. 나 전혀 모르고 있었어. 만약 동생이랑 한편이라면 적합검사도 받지 않았겠지. 나도 내가 건강했다면 그냥 직접 이식했을 거야. 정말 당신네도 맞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나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은 애걸복걸하며 제가 집을 나갈까 두려워하며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냉정하게 쳐낼까 싶었지만 일단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박혀서 한참을 고민하는 동안 남편은 뭐가 그리 조마조마한지 회사를 쉬면서도 제 옆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남편만은 받아주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좋아. 당신 하는 걸 보니 아가씨랑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 주는 거야. 대신 앞으로 당신 가족이랑은 연을 끊고 살아. 나 앞으론 그 두 사람 절대 못 믿겠어. 아니, 안 믿어. 남편은 이런 제 말을 듣고 시무룩하게 고민하겠다 했지만 다음날 바로 제 말대로 하겠다며 순순히 물러났어요. 지금은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로 잘 지내는 중이네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신우가 적합검사라도 받고 수술 날짜라도 잡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생에게 들어보니 그날 그렇게 내팽개치고 갔던 그날 이후로 신우의 모습은 콕딱지만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 걔요? 무슨 자기 엄마한테 간 떼주기 싫다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도망간다고 하던데요? 참, 걔가 가기 전에 친구들 몇 명한테 돈도 빌렸다고 하던데. 아니, 혹시 연락 되세요? 제 절친도 돈 뜯겼다고 화내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도 아가씨랑은 그리 친하지 않아서 번호가 없네요. 이미 전에 쓰던 번호도 바꿔서. 대단하죠? 저에겐 그렇게 수술하라며 강요를 하더니 자기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더랍니다. 이런 사람을 나에게 잘해준다고 여태껏 도우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의 예우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보험으로 감당하지 못할 진료비로 내줬죠. 아무리 신우와 짜고 쳤다고 해도 처음에는 분명 저를 생각해 주던 사람이었으니 냉정하게 등을 돌리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에게선 가끔 문자가 오곤 해요. 내가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면 목숨이 아깝단 생각에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이직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내 얼굴이라도 보러 오지 않으련?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됐다는 마음도 가끔 들긴 하지만 저는 선을 딱 끊기로 마음 먹었어요. 처음이야 어떠하든 나중에는 분명 신우와 함께 사람을 속이고 취할 것만 취하려던 사람들이니 말이에요. 이 정도 호의도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최근에 신우에게 돈을 빌려줬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기요, 당신 가족이 나한테 돈 빌렸다고 제 친구가 말했다면서요? 걔 지금 잡아서 경찰서로 보냈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요. 당신들이 걔 보호자 맞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런 사람이랑 연 끊은 지 오래고요. 이제 저희랑은 아무 관련도 없으니 다시는 그 사람 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참, 정말 사람이 변치 않는 것 같더군요. 신우는 자기가 한 일도 잊어버리고 감히 겁도 없이 제 연락처를 보호자라고 내밀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갈 일은 없고 말이죠. 본인도 어른인데 앞으로 알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 연락을 받고 이틀인가 뒤에 이런 문자를 받긴 했죠. 당신 나한테 그 적금 가져간 거 있잖아. 그거 돌려줘. 감히 돈을 받고 입을 싹 닫길 생각을 해? 분명 제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해줬음에도 그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답장을 보냈어요.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겼으면 조용히 살 줄 알아야지. 지금 너희 집에 가서 나한테 받아갔던 명품들 정리하면 네가 빌렸던 돈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그 적금 통장보다 더 많은 명품이 분명 네 옷장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시댁으로 찾아가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자기 물건들을 싹 챙겨서 갔더군요.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연을 끊고 제 옆에서 사는 중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나마 행복했던 소식이 있다면 근래에 아이를 가진 일일 것 같네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정말 사람을 믿는 일이 무서워지더군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려고요. 왜냐하면 세상엔 의사 동생 같은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사연 들으며 저런 일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사연을 보내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군요. 지금까지 길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애청자님들에겐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애청자님들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태연하게 처리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테니 편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